헌법재판소법 40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이 절차나 진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해온 대리인들께서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쌍방 대리인들께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뭐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 서면으로 국회가 써내십시오.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재판장님.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제가 당사자의 말씀드리고 권리입니다.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다음- 법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원만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오해하셔도 그거는 고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아니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재판관으로서 좀 지나치시다 이런 뜻으로 김평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 절차를 지난 기일부터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진행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심 재판관님께서 이 재판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이후에는 주로가 아니라 전부 피청구인 증인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밖에 증인이 없으니까 질문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변호사님께서 그 전에 동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도 다 적극적으로 저희 재판부 재판관님들이 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는 좀 아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 보고 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그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쓰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시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깊이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이유없는 말씀 결정을 답변하십시오.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이 재판을 모두 수행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서중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십 개의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회 촉탁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이고 지금 피청구인께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취소를 했기는 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들은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굳이 이 나라가 이런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그 부분들을 증인 신문을 굳이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증인 신문할 증인이 5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증인 신문을 마치면 이제 이 사건의 변론, 아까 사실 저희가 볼 때 쌍방 대리인들께서 이 사건이 마치 최종 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 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심도 있게 써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분의 대리인은 오늘부터 또 몇 분의 대리인은 지난 기일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전 소장님께서 3월 13일 그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 질서나 또 국정 공백이나 또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혹시라도 이런 그 선고가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에 참여하신 변호사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은 조금 저희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정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살펴봤는데요. 문서 송부 촉탁이 그리고 이 재판이 아까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청구인의 입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피청구인이 반론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비기일부터 쌍방의 공이 똑같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에서 모두 주장과 입증을 같이 하여 오셨습니다. 맞으시죠? 피청구인 대리인 그거 부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총 11건이 직권으로 한 것 외에 1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청구인 신청 5건, 피청구인 신청 6건. 그 다음 사실조회가 70건 이루어졌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리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